안녕하세요. 디지털건마디입니다. 귀엽죠? 오늘은 쿠팡 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왜 쿠팡을 해야 되는지 개념적인 부분을 다룬 영상이 있는데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시면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 다시 영상을 올리면서 제 매출을 공유하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일부러 현재를 기록하는 느낌으로 올리고 있어요. 제가 5년 전부터 유튜브 하면서 영상을 100개 이상 올리면서도 제가 그 사이에 사업자를 10개까지 늘리는 과정, 월 매출을 1억 이상까지 올리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영상으로 기록이 되니까 저 스스로한테도 좋은 것 같아서 같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매출을 공개하면은 최근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 일 매출을 드디어 400만 원 가까이 찍게 되었어요. 사실 최근에 다시 이커머스를 시작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너무 매출이 빨리 늘어서 자금 회전에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대로 유지하면은 월 매출 1억이 넘어갈 텐데 선정선을 활용하더라도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월 초인데 이 4월 매출을 어떻게 할지 이 경과도 계속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이렇게 빨리 늘면 광고비를 많이 쓴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 전부 그로스가 아니라 대부분 위탁 판매 매출이라서 광고는 큰 금액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광고비는 현재 이 정도 금액을 쓰고 있고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이게 같은 계정이라는 거를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계정이고요. 먼저 매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7일 매출이고요. 네, 최고 매출 찍은 2일날 지금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리고 광고 센터로 가볼게요. 네, 최근 7일 동안에 120만 원. 그래서 수익률은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증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하는 과정인 이 영상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출을 빠르게 낼 수 있었을까요? 사실 비법은 간단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쿠팡 트래픽 수요가 엄청난 게 가장 큰 이유고 시장 자체가 워낙 크니까 매출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 24년 커머스 연 매출액이 스마트스토어는 2조, 쿠팡은 무려 36조가 됩니다. 시장 규모의 차이가 거의 20배까지 나는 거죠. 자, 심지어 11번가 같은 곳은 24년 연간 매출액이 6천억도 안 됩니다. 쿠팡이 60분의 1이죠. 자, 그래서 아무리 쿠팡이 판매자 정책이 어렵고 힘들고 해도 우리가 욕하면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올리면 팔리니까요. 물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영원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셀러라면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들어가서 노를 몇 번은 저어보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현재 셀러라면 쿠팡 매출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텐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운영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쿠팡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고민하지 말고 사실 지금 요 표처럼 하나씩 떼어놓고 천천히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먼저 위탁으로 할지 그로스로 할지를 정해야겠죠. 자, 이거는 성향에 따라서 빠른 성과를 원하면 그로스로 가는 거고 안전하게 하려면 위탁 판매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탁 판매를 하려면 도매 사이트에서 상품을 고를 때 요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무조건 도매꾼만 찾는 게 아니라 수백 개 도매 사이트가 있어요. 참고로 아래 댓글에 카페에 오시면은 무료 강의 혜택으로 도매 사이트 리스크 600개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중개형, 재고형, 특화형 이 순서대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도매국에 정말 상품 많은 건 아는데 거기가 최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거기에 도도매 업체도 정말 많고 똑같은 상품이 이렇게 가격만 다르게 수십 개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도매국에서도 물론 찾되 계속 그 상품의 원청을 찾아야 돼요. 이 원청을 제대로 찾으면 내가 중국에서 어설프게 수입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지금 이 상품이 도매국에서는 최대 6,840원인데 여기는 제가 따로 찾은 원청인데 이게 5,000원, 4,500원까지 내려갑니다. 자, 누군가가 여기 원청에서 상품을 퍼서 도매국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도도매 업체가 근데 또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올려도 팔립니다. 그리고 이걸 구매한 소비자는 내가 비싸게 샀네, 속았네 이게 아니라 자기가 가격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셀러니까 최대한 저런 원청사를 찾아서 저렴하게 사면 되는 거죠. 자, 이걸 정리하면 도매국이 상품 자체는 가장 많으니까 거기서 잘 팔리는 상품을 찾되 그 해당 상품의 원청도 같이 찾아서 수익을 극대화하자 요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은 카테고리형 특화 사이트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자, 애견용품이면 애견용품 전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이 아무래도 훨씬 전문적이고 저렴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문 사이트를 활용하면은 쿠팡에서는 조금 안 먹히지만 스마트스토어에서 비슷한 상품들을 모아서 모음전으로 천천히 상품을 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위탁을 하더라도 단순 도매국 대량 등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도 당연히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어찌 보면 2달 만에 월 5천 넘게 팔고 있는 거지만 갑자기 뿅 하고 이렇게 뜬 게 아니라 옛날부터 위탁 판매를 해왔으니까 판매가 될 만한 상품을 계속 고르는 게 조금 남들보다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위탁 판매로 상품을 늘려나가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솔직히 말하면 가장 빠르고 매출이 빨리 나는 방법은 솔직히 같은 상품을 찾아서 아이템 위너 매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쉽게 매출을 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반대로 내 입장에서도, 셀러 입장에서도 이걸 뺏길 수가 있는 거니까 마냥 좋은 건 아니라서 표에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위너 매칭을 하되 약간의 비법을 써서 판매자도 큰 피해 없이, 그리고 나도 피해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뭐 이거 조금 민감한 내용이라서 유튜브에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위탁으로 시작을 할 수 있는데, 역시 매출을 빠르게 내는 거는 또 그로스이긴 하죠. 그로스 부분 보시면은 가장 빠른 거는 솔직히 잘 나가는 기존 상품들 벤치마킹인데, 뭐 이거는 그냥 같은 상품 찾아서 똑같은 거를 중고에서 그냥 가져오는 방법이긴 해요. 자, 근데 쿠팡 자체가 너무 많고 카테고리도 많으니까 아직도 충분히 기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단순히 똑같은 상품을 싸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라도 내 로고를 만들어서 작게라도 붙여서 라벨처럼 가지고 오면은 그게 내 브랜드가 되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아이템 위너도 피할 수 있습니다. 흔히 라벨 가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거창하게 브랜드를 만들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표 등록 하나 하고 AI로 로고 하나 만들어서 그걸 중국 공장에 주면은 그냥 그게 내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상품의 단점을 약간만 보완해서 뭔가를 수정하면 그거야말로 내가 파는 나만의 브랜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중고도 잘하고 공장도 많이 접해봤으니까 잘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브랜딩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기존 상품에서 약간의 힌트만 얻어서 조금만 수정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충분히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불사자라는 프로그램에서 예시를 보면은 여기에 AI 상품 기획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목베기 키워드를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자동으로 상품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기획을 해주는데, 단점을 지금 조금만 봐도 잘 터진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목베기 상품 대부분이 중국산 싸구려라서 그런 건데, 이 부분을 공장이랑 소통을 좀 하면서 이게 엄청난 건 아니어도 조금 덜 터지게 원단이나 기능적인 부분을 조금만 추가해도 그게 바로 내 브랜드, 내 상품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가져와서 상세 페이지도 이런 식으로 기획을 하면은 브랜드 스토리까지 생기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게 말은 쉽다고 하지만 이미 쿠팡에서 수요가 많은 상품들 카테고리에서 고르면은 적어도 이게 재고가 쌓이거나 안 팔려서 내가 엄청나게 손해볼 걱정, 이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상품 브랜딩은 예전에도 이런 방식으로 할 수는 있었는데, 이렇게 쿠팡이 막 떠오르기 전에는 이걸 스마트스토어에 우리가 보통 상위 노출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려면 뭐 블로그 같은 네이버 상위 노출 마케팅도 같이 하는 게 필수였는데, 지금은 쿠팡 안에서 그로스 입고하거나 광고만 좀 잘 돌려도 그 엄청난 트래픽 안에서 판매가 잘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나 중국 사입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가 조금 더 쉬워졌어요. 물건이 결국 잘 팔리니까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그로스에 대해서 아무래도 중국 사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원청사를 잘 구하면 한국에서도 국내 매입을 통해서 그로스를 잘 넣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도 국내 상품으로 그로스를 하는데, 저는 올해 그로스가 반품비 부담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반품률을 낮추는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팔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행히 3월 한 달간 102개 판매된 것 중에서 반품이 1개밖에 안 나왔어요. 자, 사실 이 한 개도 영상 촬영 전날 요거 들어온 건데, 아무튼 이렇게 반품이 잘 안 나올 것 같은 상품들 위주로 국내 소싱을 먼저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중국 상품도 수입해서 추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요 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위탁 판매, 그로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위탁 판매도 이렇게 3가지 유형 도매 사이트에서 나한테 맞는 방식으로 상품을 골라서 하나씩 늘려나가면 됩니다. 자, 하루 매출 100만 원 만들고 싶으면은 하루에 10만 원 팔리는 거를 10개 만들거나, 아니면 1개를 하더라도 원가 낮춰서 중고에 사온 다음에 광고를 통해서 공격적으로 일매출 100만 원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쿠팡은 무조건 그로스다 이렇게만 단정짓지 마시고 위탁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